정례가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14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는 6일부터 오늘 밤부터 강한 남서풍을 타고 빠르게 북상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10일 서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링링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긴 콘파스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예상돼서 큰 피해가 나게 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한 달 동안 온통 조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분열이 짙게 그려지고 마치 진탕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 지명 이야기가 나올 때 지명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지 마시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는 공론 비결의 주역이다.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나라가 분열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는 온통 분열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좌우의 분열, 진보 보수의 분열, 영남 호남이 또 가지고 있고 패싸움, 세대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극우 사상을 가졌다, 태극기 부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모펀드나 운동학원 이런 것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교육 문제로, 입시 문제로 번지면서 입시 문제에서 스펙을 둘러싼 특권 비리가 청년 학생들, 학부모들의 영린을 건드려서 전 국민적인 분노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 제일저자로 등재가 됐고 두 번이나 유급하는 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타고 그러더니 드디어 대학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의 최성해 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 줄 일이 없다. 직위를 찍어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양심, 교육적인 양심 중에 교육자적인 양심을 생겼다. 그래서 검찰의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정권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립대학 총장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사립대학 총장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권력이 아주 튼튼하게 살아있다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시민, 김두관 의원이 전화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사실상 폭로를 했습니다. 유시민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 수석계획까지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했을 뿐만이 아니라 TV 카메라 앞에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대학교 영재센터장 지난번은 조국가를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권이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드디어 여야 대결을 검찰이 청와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맞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국가에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공식으로 성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5일날 조 후보자의 딸의 평창장 위조 의혹에 관해서 추천 교수를 확인했고 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일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에는 표창장의 진짜임을 확인해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향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일입니까? 권력의 속성,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요리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 정부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도저히 가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조차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청문회 사실관계 밝히기보다 정치적 싸움판이 될 게 뻔합니다. 조국 후보 국론 분열의 핵심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조국을 잘라버리고 국론 통일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은 친문 친위 세력을 살리기보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자칫 정권이 위태해지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대통령 하셔야 합니다. 가게 닫고 고용 줄고 수입 줄고 기업 생산 줄고 수출 줄고 이제는 디플레이션 공고까지 엄습해오 경제 위기입니다. 국제관계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앞으로 수출 규제가 오더니 몇 시대 안보 위기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제발 조국 후보자를 혹시라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지명을 해서 국론을 수습하고 대통령은 국난에 전념해서 나라 위기를 구해주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이 훼손한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의 권한 포기가 그나마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으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기본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논문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문제, 그리고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웅동학원 채무 변탈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덕목에 있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의 세금 탈루 의혹들, 특히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여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공직자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온라인에서 매우 정의롭고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여간 언론상의 조국은 온라인상의 조국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조국은 온라인상의 허상인 것 같아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저로서도 헷갈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여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은 아닌지, 정말 과장된 의혹일 뿐인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호 주부위원입니다. 아침에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사건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4년 초과에 놓여진 항우의 심정이었는지 궁지에 몰린 쥐에 젖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 나간 행위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어떻게 정인격인 사람과 전화통화를, 그것도 자기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갖고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없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격인 사람과 통화를 해서 그 사건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상황 관리 능력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색깔론을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정입 가령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인 색깔론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북, 빨갱이, 색깔론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떠들어댈 때가 언제적입니까? 그런 민주당이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때는 친일 색깔론을 펼치더니 이제는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 부대, 극우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시대착오적인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졸지에 태극기 부대의 극우 인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최 총장을 태극기 부대 조국 장관 임명 반대声明을 낸 한국교회 언론의 이사장이고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성해 총장은 진보개혁 인사와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조국 후보 아내와 진보 농객 진중권 씨를 전임 교수로 임명했으며
김두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과도 가깝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얼음물 뒤집어쓰기 캠페인에 참여해 다음 주자로 조국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우호적인 사람을 극우 인사로 몰았습니다.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몰라보는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 아이콘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다 보니 반대자는 모두 태극기 부대고 극우파고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했나 봅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 의혹, 위조 의혹, 카이스트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혹들도 곧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비극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관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에 이어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까지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학 동기 검사까지 조국 후보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여권은 알량한 권력으로 성남 민심을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기된 의혹이 저렇게 많은데도 핵심 증인도 빼버리고 시간도 줄이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리를 가리면 가릴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민심의 분노도 더 커질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 드라마가 비극으로 끝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색깔론의 진영 대결을 획책해도 파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는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임계점을 훨씬 넘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여권은 더 추락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민심의 외침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로남불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국민들을 크게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번갈아 나서서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는 게 정답입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면 정치 개입이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면 적폐청산입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로남불이라는 또 다른 신조어라도 만들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원칙과 뚝심 있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도 희망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파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엿을 보낼 때 대다수 국민들은 신임 윤석열 총장에게 마음속으로 꽃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유치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상부에 일일이 보고하면서 하는 일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수사 적폐입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금과 관련하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외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금과 관련하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외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금과 관련하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외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과 조국 후보자 사이에서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지키기에 오른하는 무모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실과 공정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이 애타게 목말라하는 정의와 공정함을 이뤄내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용감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격려는 못해줄전정 왜 사사건건 방해만 하는 것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 조국 후보자 의혹 사건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부 여당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급하게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장관 임명으로 조국 후보자 의혹을 유야무야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의혹은 호미는커녕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조국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도 적당히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진실 밝히기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그 어떤 수사 방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검찰개혁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수호자도 윤석열 총장입니다. 정의의 편에선 의로운 사람 또한 윤석열 총장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자입니다. 살아있는 불의한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사법 처리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불러올 거대한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도 최소한은 미안한 마음이나 약간의 부끄러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 즉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와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이기에 쓸데없는 오해를 살까봐 자제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레기라는 단어는 기자들에게는 쌍욕 수준의 인격 모독 단어입니다. 물론 기자는 욕을 먹는 직종입니다.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미담 기사 등이 아니라면 취재 대상과 불편한 관계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정 대변인이 상황상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장 그림을 보면 그 불편함과 어색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재정 대변인의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지라는 발언은 천박함을 넘어 언론에 대한 만행이자 폭거입니다. 저는 11개월밖에 안 되는 초보 의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생하고 신뢰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건이나 전제를 다는 질 낮은 수준의 사과 대신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 못된 행태를 반드시 고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공개 발언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